오늘은 전체적인 산업의 순환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큰 줄기이자 주식 투자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 IT 섹터의 대표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주제는 조금 좀 광활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 투자에서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접근하셔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용어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을 각각의 회사들이 어떠한 밸류체인 상에서 있는지를 반도체 8대 공정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가 지금 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길라잡이를 하기에 앞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산업은 순환매를 돕니다. 우리가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작게는 여러분들의 생체적인 바이오 리듬도 있겠지만 이 산업이나 업황 자체도 산업에 대한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클을 혹은 주기라고 하기도 하고 각각의 내용에서 호황기, 불황기 이런 식으로 나눠 놓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섹터들이 부각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산업의 집중적인 투자 시기 혹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 이렇게 좀 나눠 놓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섹터는 이러한 사이클을 겪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산업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이클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행이 되고 다음 섹터로 어떻게 내용이 가는지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도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메모리, 비메모리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산업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도 가장 주름 잡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는 공급이 못 따라가고, 수요가 갑자기 적을 때는 공급이 많아지는, 소위 말해 쇼티지 현상, 부족하다는 뜻이죠. 지금 반도체 섹터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전의 슈퍼사이클인 2017년도 때도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정말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반도체를 공급할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됩니다. 살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 자체도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2017년도에 기억이 굉장히 좋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그때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났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심화, 반도체 쇼티지 현상, 없어서 못 판다, DRAM 가격 사상 최고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그러한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을 2020년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69%, 약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센서도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특히 투자 규모가 133조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비메모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게 인지하고 공장, 평택 공장이라던가 다양한 공장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양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리콘 인곳을 갈아서 웨이퍼로 만들고, 그 웨이퍼에 산화와 포토, 식각, 망막 증착, 금속 배정, 테스트, 패키징을 통해서 반도체의 내용을 만듭니다. 이러한 8개의 공정을 소위 말해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각각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 인곳을 갈아서 웨이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웨이퍼를 노출된 표면에 녹이고 혹은 덜 녹이는 부분의 산화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고요. 이 친구들을 이런 마스크나 노광 공정을 통해서 포토 공정, 사진을 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사진을 쏘는 공정도 있고, 그러한 공정 속에서 감광액과 산화막이나 이런 웨이퍼 사이에서 어디가 녹이고 어디가 덜 녹이는 이러한 시각 공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하나의 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을 이렇게 압축하는 거예요. 그걸 방막과 증착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금속 배선을 공정하면서 전기가 통하고 혹은 통하지 않는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친구들을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 공정을 하고, 이 테스트가 되면 각각의 사이즈에 맞게 패키징을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산화 공정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PSK와 AP 시스템, 원익 IPS 등이 주로 여러분들께 알려져 있고요. 식각 공정, 이러한 식각에 해당하는 관련주 등은 ATPC, 그 다음에 TCK, SK 머티리얼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식각 관련해 이런 감광액을 만들거나 산화막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포토 공정 속에서 식각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착 관련된 내용만 살펴본다면, 원익 IPS나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후성, SKC, 미코 미코 같은 종목군들이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앞에서 내용이 나온 종목과 뭔가 겹치는 부분은 몇몇 공정별로 함께 참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점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금속 배선을 할 때는 이온 주입을 하기도 하죠. 그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스 입자를 통해서 이 부도체가 그러니까 전기 속성을 띠게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이러한 이온 주입에는 원익 QNC 같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공정, 이 친구가 이제 잘 되는지 실제로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공정이 여기 나오는데, 테스트 공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모 테스트,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닛 테스트, 네페스나 테스나,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ISC, TSE, 리노공업 등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패키징을 하죠. 각각의 어떠한 그 데이터 센터에 가던 혹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쪽으로 가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규격에 맞게 이것들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소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은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패키징하는 친구들은 한미반도체, 네페스, SFA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8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셨다면, 이러한 8대 공정 중에서 웨이퍼 가공 단계까지를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검사와 패키징 단계를 후공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도체 업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전공정 업체 어떠한 친구들, 후공정 업체 어떠한 친구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때 이 친구들은 검사와 패키징 쪽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후공정을 하는구나, 이 친구는 웨이퍼 단계에서 몇몇 단계를 하기 때문에 전공정 업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도체 투자를 하셨을 때 반도체 뭐 투자했어? 그럼 삼성전자 투자했어, 하이닉스 투자했어, 원익 IPS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나는 전공정 업체 어떠한 업체를 투자했는데 이 친구들은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투자에 좀 벽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의 실질적인 지금의 동향과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용을 짚어보고, 최근에 1분기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호실적에도 흐름을 더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한번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화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